오늘 주제는 2027학년도 편입 올킬만은 면합시다인데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이제 6월쯤 되면 기출도 조금씩 풀어보고 등수도 나오가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학원에서 얘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진짜 중요한 얘기들 할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편입 스터디라는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편입 스터디의 결과적으로 약 34%의 멤버들이 생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통 말하면 합격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등록 대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합격 대학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7개 학교를 합격했으면 제가 서강대 합격생이 아니라 저는 서강대 합격생이자 중앙대 합격생이자 경희대 합격생이자 이런 식으로 중복 합격 통계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편입의 성공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근데 네 스터디가 별로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 스터디는 말 그대로 스터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표본을, 현실적인 표본을 잘 마주하기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냐, 저는 어떻게 합격을 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선 부천대 조리과를 졸업을 했고 학점랭제 경영학을 마친 후에 서강대 영문학부에 왔는데요. 자, 학업 베이스 토익 870점이라고 박아놨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영어 100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지금까지 항상 노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2년을 준비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첫 1년은 토익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컨셉으로 안 하고 그냥 베이스 있는 상태에서 1년 바짝 준비해서 편입 합격했다. 요렇게 썰을 푸는 게 일반적으로 좀 맞을 것 같아서 좀 컨셉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 출신으로 서강대 오고 싶다. 서성한 라인을 기적적으로 합격하려면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자면 토익 870점에서 그때부터 1년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에 870점이 아니에요. 응시할 당시에는 910점까지 올렸었고요. 김영편입 정병건쌤 커리큘럼으로 풀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응시 대학별로 기출풀이 최소 5년씩 듣고 기출 패스 끊어서 해설 강의도 다 들었고요. 지원 전형은 문과 학사 편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합격 대학이랑 기출 점수입니다. 제 기출 점수를 보세요. 서강대 평균 59점이었고요. 중앙대 60점이었습니다. 물론 경희대, 홍대, 국민대는 합격점 충분히 나왔어요. 93점, 80점 이상 다 나오면서 역시나 합격하는 만한 학교답게 최초 합격을 따냈습니다. 반면에 시립대는 전년도 기출 점수가 없었긴 하지만 4차 추합으로 합격을 하게 됐고요. 숭실대학교도 87점이면 학원에서 말하기는 이건 희망이 없는 점수다. 숭실대 정말 빡세면 무조건 90점 이상 넘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예비 1번으로 추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영어 영문학과였어요. 영어 영문학과는 편입반에서 그래도 알려진 어려운 학과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59점, 중앙대 60점이 합격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진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스터디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점수가 안 나오신다고 끝까지 포기할 게 아닙니다. 물론 저 경희대, 홍대, 국민대 잘 나왔어요. 근데 서강대 제가 59점 나온다고 응시를 안 했다면 제가 지금 서강대 졸업생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턱걸이로 왔으면 그럼 서강대 와서 탈탈 털리고 발린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서강대 영문학부에 와서 미국문화 전공 선택해서 1등 최우수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학점 4.3으로 기준으로 4.0이고요. 일반적으로는 4.5점 환산하면 4.3, 100점 만데 97.7점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턱걸이로 들어왔다고 해서 학교 와서 발일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음 합격 표본 예를 가져왔습니다. 자, 합격 표본 아니고요. 불합격 표본이에요. 사실 많은 학원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정보성 보면 다 합격 표본만 있어요. 근데 대체 불합격은 누가 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런 사람도 불합격한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합격생 특, 불합격생 특 이런 거를 많이 나누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 부분 운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렇기 때문에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도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성적 잘 나와도 운 나쁘면 떨어지는 거면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보세요. 자, 건동옥 라인 영어 영문계열 학과에서 출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능 영어 2등급이고 토익은 당연히 900점 이상이었죠. 근데 이제 준비기간 6개월 동안 잡고 휴학 때리고 기명 편입 인강 커리큘럼으로 빡세게 달리셨어요. 응시 대학별 기출풀이도 다 꼼꼼히 하셨고 원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셔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출 점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문과 일반 편입으로 올킬을 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건동 라인에서 한 급 올리는 거, 중경외시 서성안으로 가는 것이 야, 이런 애들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도 떨어진다. 야, 그럼 이런 애들도 떨어지면 누가 가냐? 와, 그러면 야, 중경외시 출신이 서성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런 분들도 삐끗하면 떨어지는 게 편입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럼 누가 제껴요? 저 같은 사람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런 분들이 밀려나는 거죠. 이런 편입판의 묘미를 느끼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자, 불합격 부분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학점은행제 경영학으로 역시 응시를 하셨고 수능 영어 7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쌉 노베이스예요. 토익 550점 수준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준비 기간은 1년 동안 잡으셨는데 이분은 진짜 될 놈이다라고 저는 느꼈던 게 그 지원, 그 편입 스터디에 지원하는 글에서부터 정말 똑부러짐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공부 시간을 다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표로 몇 시간 단위로 다 체크를 했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량, 단어량,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까지 논리적으로 정확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릎 꿇고 빌듯이 올해는 너무 무리니까 학사 따서 내년까지 준비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분은 역시 천재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냥 자기 쪼대로 쭉 일반 편입으로 밀고 갑니다. 하지만 저는 스터디를 한 이유가 다양한 분들의 결국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이분을 응원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학점은행제 플래너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터디 도와준 스터디 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일반 편의로 갔는데 기출 점수를 보시면 놀랐습니다. 아쉽게도 올킬을 당했지만 자, 기출 점수를 보시면 자, 서강대학교 58점이요. 58점, 중앙대 61점, 자, 경희대 59점, 이대 56점, 홍익대 67점, 이거 다 평균 점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강대, 중앙대, 이대 이 기출 점수가 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다고요. 서강대 합격생 저랑 올킬 당한 이분이랑 표본이 비슷한 거죠. 물론 경희대, 홍익대에서는 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학교마다 유형마다 자기한테 잘 맞는 유형이 있고 안 맞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 맞는 유형의 학교를 공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서강대 59점 나왔는데 합격했던 것처럼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서강대 58점 나오신 분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분 58점 나왔고 난 9점 나왔으니까 붙었구나가 아닙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끝까지 그 마지막을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시험날 운입니다. 그러니까 룰렛을 최대한 많이 돌려볼 수 있도록 원서를 많이 쓰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스터디방 조교님입니다. 문과 스터디방 조교님이시고 진짜 찐찐 노베에서 처절하게 공부해서 합격하신 수기가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원래 유튜브 인터뷰를 따려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제가 감기 몸살에 걸리는 바람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인터뷰 잡아서 꼭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진짜 엄청난 노베이스의 절절한 후기가 올라올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이분은 수능 영어 8등급 출신이고요. 1년 동안 준비했고 처음부터 경기권 대학 목표입니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나오신 분이에요. 물론 마음 같은 중경외시 가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경기권 대학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심하면 14시간씩 공부를 하셨고요. 스터디방에서 다른 멤버들 정말 기죽일 정도로 무섭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편입 결과는 문과 편입 CGPA 3.41, 4.5 만점에 3.4였는데 가천대 관광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가천대도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유명한데 저는 사실 이분이 훨씬 더 높은 학교를 붙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고 정말 꾸준히 착실히 해오시면서 이거는 정말 성장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베이스, 노베이스의 한계를 조금은 극복하기 어려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합격을 결과로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서성한 중경외시 합격한 분보다 이분의 합격수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인생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훤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앙대를 가든 경희대를 가든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사나라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인생이 걱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제 스터디방을 운영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조교님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배울 수 있을 만큼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가 월간 세션이라고 매 월마다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고 학생들 공부하는 거 피드백 해주고 멘토님들 피드백 받는 시간이 있는데 이 멘토님이 정말 해주시는 피드백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이고 감동적입니다. 저도 매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는 이런 학생들 또 멘토님들과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우리 간장계란밥 스터디로 오시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작년 합격생 한 명의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지난 이제 합격 지원 글들을 쭉 훑어봤는데 정말 감동의 눈물이 막 맺히더라고요. 이 수능영어 6등급 그리고 토익 290점에서 시작하셨던 학생입니다. 준비기간 1년이었고요. 토익학원 현강이랑 인강을 교차 수강하셨는데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사실 이분은 제가 찾아가서 막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저 서강대 앞에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저 옆에 앉혀놓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막 5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는데 그냥 옆에 앉혀놓고 단어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시켰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스터디에서도 정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시면서 정말 포기할까 말까 정말 계속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결국 끝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간 끝에 경상국립대 창원대 합격하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토익 290점에서 745점을 1년 동안 만드는 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를 정말 안 했던 사람이 하루에 5시간, 8시간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공부를 했던 사람 또 재능이 있는 사람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의 합격 수기들이 진짜 감동적이고 사람들이 더 배워야 된다,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계속 스터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이분도 나중에 꼭 제가 영상으로 인터뷰 따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연락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편입 스터디원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로 하는 거는 기상인증, 결과보고, 그리고 경고가 누적되면 퇴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터디라서 회비가 있는 강제성이 부여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상인증과 결과보고를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쉬겠습니다. 그럼 쉬시면 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스터디에서 쫓아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스터디원의 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근데 쫓아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스터디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상인증 안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다들 자기의 강제성, 필요성을 느끼고 싶어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시고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3년째 발전시켜오고 있는 루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정보 공유, 질의응답, 그리고 월간 점검 세션을 진행합니다. 정보 공유는 말 그대로 편입 이번에 원서 시즌이라든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부터 제가 기출 자료라든지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또 제가 자체 제작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고요. 또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영어, 수학 문제풀이, 수학 멘토님도 계시기 때문에 영어, 수학 문제풀이 질문부터 그냥 멘탈 관리, 고민 상담, 원서 전략, 학은제 정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말 편입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원 강사도 아니고 컨설턴트도 아니고 편입을 경험했던 그저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 선배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질의응답 진행됩니다. 그리고 월간 점검 세션 역시 작년에 직접 편입을 경험했던 멘토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요. 저는 3년 동안 멘토링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분들의 공부 방향을 꾸준히
바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귀찮게 하는 멘토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년 이제 지금 6월이니까 하면 6개월이겠죠.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요. 모집 기간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블로그 게시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상시 모집으로 쭉 하다가 6월 달에 이제 모집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기간을 가지고 우선 모집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멘토님들의 인력 한계도 있고 너무 학생이 많아지면 관리에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모집이 몰릴 경우에는 모집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집 기간을 정해놓고 모집을 할 거고요. 모집이 다 완료되면 저희가 일일이 연락을 드려서 따로 1대1 상담이나 간단한 인터뷰식으로 진행을 한 후에 여러분들 스터디에 같이 합류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학원에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 그런 것들로 충분하신 분들은 사실 이 스터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한다, 불안하다,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정보들을 찾아보는데 근거 없는 인터넷 정보들을 찾아보고 어떤 목적을 가진 정보들에 막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에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은 정말 진솔하게 같이 성장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팀원들, 그리고 멘토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저희 스터디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오시는 분들은 막지 않고 가는 분들도 막지 않는 우리 스터디. 자유롭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편입 멘토 간장 계란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